안녕하세요. 체리스마일 치과 대표 원장 강승택입니다. 제가 치료하고 경험했던 치아 교정 증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증례들은 지극히 평범한 교정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비교적 특별한 상황에서 교정이 이루어졌던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고난도 케이스였지만 기능적으로나 심미적으로 모두 잘 만족스럽게 마무리되었던 케이스들이었고요. 제가 경험했던 많은 케이스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아있던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증례는 임플란트가 있는 상태에서 교정 치료를 했던 증례인데요. 임플란트가 없다면 굉장히 간단할 수 있었던 교정이지만 임플란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20대 여성분이셨고요. 이쪽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치아 배열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돌출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서 발치 교정이 필요했던 케이스였고요. 발치 교정을 한다라고 하면 앞니와 어금니가 같이 움직여 주어서 교합을 맞춰 주어야 하는데 앞니에서는 임플란트가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아래 어금니 최후방 구치에서 임플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치아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여기에서 교정 치료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데에서도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발치 교정을 4개를 시행을 하여서 교정 치료를 진행하였고요.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돌출 해결도 잘 이루어졌었고요. 마지막에 치아들이 잘 움직여 주었을 때 어금니에서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 앞쪽 치아와 앞니들은 다 움직여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임플란트와 그 앞쪽 어금니 사이에는 공간이 생길 가능성도 있게 되고요. 이러한 공간이 생겼을 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임플란트와 그 앞쪽 치아 간의 간격이 원래도 약간은 좁았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크라운을 다시 함으로써 모양도 잘 맞춰주고 교합도 잘 맞춰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가 있다고 해서 교정 치료가 안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군데의 임플란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케이스는 진단 목적으로 저희 치과를 내원하셨었는데 앞니에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앞니에 임플란트가 있을 때 그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주변 치아를 배열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또 되지 않는데요. 그러한 게 아니라 앞니 자체를 움직여야 하는 케이스에서는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교정 치료를 해 주어야 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오늘 케이스는 어금니 쪽의 임플란트여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증례는 사랑니를 이용한 증례인데요. 보통 사랑니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중치가 많다거나 치아가 부족하다거나 해서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니까지도 이용을 해 주어야 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사랑니를 이용함으로써 원래는 임플란트를 했어야 할 자리를 사랑니로 훌륭하게 대체를 해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20대 여성 환자였고요. 어금니가 일찍 빠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금니가 일찍 빠지게 된다는 것들은 충치가 어렸을 때부터 있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 관리가 특별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자 케이스 함께 살펴보시면요. 엑스레이 사진상에서도 어금니가 없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금니가 없는 자리에서 앞니들은 삐뚤삐뚤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 역시 돌출이 함께 있는 케이스였고요. 앞니의 돌출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위쪽은 작은 어금니를 원래는 뽑아 주어야 하는 케이스인데 큰 어금니 하나가 원래 충치로 발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을 하여 교정 치료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니 같은 경우도 삐뚤삐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양쪽으로 작은 어금니를 뽑아서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한쪽이 특별히 더 많이 삐뚤 케이스여서 한쪽만 발치해 주게 되었습니다. 증례를 다시 보시게 되면 치아 배열이나 공간도 다시 좁혀져 있고요. 엑스레이에서 함께 보시게 되면 뒤쪽에 사랑니가 내려오던 것들이 완전히 잘 내려와서 공간이 메워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니가 남아 있는 것들을 일부러 미리 뽑으실 필요 없이
두셨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랑니를 같이 사용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많이 불편하다거나 아프다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랑니는 잠깐 두셔서 교정 치료 계획에 따라서 발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니를 잘 활용을 해주게 되면 임플란트 개수도 줄일 수 있고 내 치아를 사용을 해서 교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발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랑니를 이용하는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증례는 치아 개수도 많이 부족하고 앞니들이 옥리 경향이 있었던 케이스에서 교정을 해주었던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에서나 사진에서 보시듯이 치아 개수가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7살 정도에 나는 6세, 7세 구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치아들을 관리를 어릴 때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충치가 잘 생기고 그 뒤로도 관리가 잘 안 되면 일찍 발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 발치가 되었을 때 뭐 임플란트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들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해주면 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없는 상태로 너무 오래 지내게 되면 앞니 쪽에서도 교합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어금니 교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앞니들도 안쪽으로 많이 밀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케이스였는데요. 보통 교정 치료를 할 때 역교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해주게 되는데요. 이런 케이스들은 보통 발치 교정을 했을 때 너무 합축하게 많이 들어간 케이스를 다시 꺼내주는 교정을 역교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교정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앞니들이 너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어서 앞니들의 각도가 좋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어금니 개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임플란트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금니들을 앞쪽으로 당겨오게 해주면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 개수를 많이 줄여줄 수 있었고요. 앞니 각도들을 다시 조금 더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보이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심미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었던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어금니를 앞쪽으로 끌어와서 임플란트 공간을 없애서 임플란트 없이 교정 치료를 마무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일반적인 환자들보다는 좀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금니도 없었고 앞니 각도도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생각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이죠. 좀 더 꼼꼼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통해서 잘 진행이 되어야만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들은 충치가 많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부종교합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꼼꼼하게 양치 습관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미연에 잘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증례는 20대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돌출 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케이스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돌출감을 호소를 하셨고요. 얼굴에서도 치아에서도 앞쪽으로 치아들이 뻗어 있음으로 인해서 입술까지도 돌출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술에 돌출감이 있는 경우에서는 입술을 다물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치아가 뻗어 있기 때문에 입술이 잘 다물어지지 않는 것들인데요. 이번 케이스는 돌출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입술에서의 돌출감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옆 라인에서 턱끝 선이 살아나게 되므로 조금 더 예쁜 안모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이 교정 증리에서는 발치 교정이 필요한 케이스였는데요. 보통의 발치 케이스에서는 위쪽 어금니 2개 양쪽으로 아래쪽 양쪽 어금니를 뽑아서 총 4개 정도의 발치를 통한 교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환자에서는 특이할 만한 것들이 아래 앞니에서 보통 4개가 있어야 될 절치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심선도 맞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원래 부족했던 앞니 하나가 이미 발치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니 하나를 추가적으로 더 발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위쪽에 작은 어금니를 2개를 발치했고요. 아래쪽에서는 작은 어금니 대신 아래 앞니들을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발치를 해 주어서 교정이 잘 마무리된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자주 다니시는 분이어서 교정 기간이 조금 더 길었던 그러한 생각이 많이 나고요. 아무래도
잘 내원을 하지 못하시게 된다고 하면 교정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교정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장치물 옆쪽에 양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주지 않으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교정 치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잘 해주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케이스는 조금 복잡했던 그러한 케이스인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보통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되는 케이스들은 삐뚤삐뚤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맞고요. 그렇지만 삐뚤삐뚤한 것이 많다라고 해서 늘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또 1년 내로 조금 더 간단하게 배열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조금 더 삐뚤삐뚤하기도 하면서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좁고 골격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복잡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에서는 진단이나 치료 계획이 정해지고 치료를 시작하기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다시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들을 수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 처음 모습인데요. 굉장히 뭔가 마음이 심란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치아들이 많이 빗돌고요. 입 천정 쪽을 보시면 뭔가 잇몸이 조금 갈라져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순 구개열이라고 부르는 어릴 때부터 뼈의 형성이 잘 되지 않은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입 천정 쪽이 저렇게 뼈가 형성이 잘 되지 않아서 치아폭이 굉장히 좀 좁아져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정도의 삐뚤삐뚤한 정도라면 당연히 발치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발치 교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뽑아야 할 치아들을 이용을 해서 다른 치아들을 배열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폭을 넓혀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스프링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넓혀주고 있는데요. 폭이나 배열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발치 위치를 다시 한번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프링들은 당연히 좁혀서 넣어주게 되면 벌어지는 힘들을 이용을 해서 치아 사이사이를 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공간을 이용을 해서 치아들을 서서히 배열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프링을 써서 치아 사이를 벌리고 밖으로 많이 펴주게 됩니다. 처음보다 폭이나 전반적으로 치아가 배열된 것들이 바깥쪽으로 점점점 배열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니들을 배열을 먼저 하느라고 발치 없이 배열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울어진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잡아주기 위해서 스크류 같은 것들도 같이 사용을 해 주었고요. 그 이후에 치축을 바르게 하면서 발치를 통해서 점차적인 배열이라든지 위치들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위쪽에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장치물을 제대로 붙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추후에 이렇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장치물들을 붙여서 배열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 없이 장치물들을 미리 붙여 놓게 되면 별다른 하는 일 없이 장치물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양치하기만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후에 붙일 수 있는 케이스들은 되도록 나중에 붙여서 환자의 불편감도 줄여주고 양치하는 것들도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진행을 해주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환자도 내원 횟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적었다는 얘기는 자주 잘 안 오셨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장기간으로 교정 치료를 하게 되는데 환자 케이스 자체만으로도 한 3년 정도는 걸렸던 것 같고요. 환자가 오지 않으셨던 그러한 기간까지 생각을 하면 4년 이상이 걸렸던 그러한 복잡했던 케이스입니다. 발치 교정을 했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도 입이 많이 나와 있다거나 하는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발치를 했을 때 너무 또 들어가지 않게끔 잘 조절해 주는 것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비대칭이라든지 성장하면서 생기는 비대칭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심선은 약간 정도는 다르게 마무리되었지만 기능적인 것들이나 다른 것들의 문제는 전혀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교정 치료에서도 뭔가 조금 더 해주면 조금 더 나아졌을 것 같은 것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장기간의 치료였고
마무리 때 환자분도 저도 잘 웃으면서 잘 마무리를 해주었던 그러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치료했던 여러 교정 증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은 증상들은 없었고요. 때문에 진단이나 치료 계획에서도 모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치아 교정을 결심하셨다면 수박 겉핥기식의 진단이나 치료 계획이 아닌 본인에게 잘 맞는 심도 있는 교정 치료 계획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치아 교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케이스들을 통해서 본인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케이스들이 있다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진단이나 치료 계획의 문의를 위해서 내원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월간 체리에서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